죽어라, 가라마. 어딜 맞추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죽고 싶어? 가만 안 둘 거야. 가람이만 찾으면 넌 죽었어. 가람아, 나 기다리고 있는 거 다 알아. 자, 가람아, 한 잔 더 하자.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가람아. 가람아! 가람아!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바 1층의 소파에서 숨진 주가람을 발견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금지 약물 과다 투여입니다. 북구는 구시가 지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백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주가람 사건 이후 경찰 측은 금지 약물 판매 일당을 검거하려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용의자 천수에는 금지 약물 판매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확보한 증거들을 모두 반박한 상황이라 고소해봤자 유죄를 선고받지 못할 거예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전 천수회의 금지 약물 판매 여부를 조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의뢰인은 주가람이 약물을 투여한 게 자의인지 타의에 의한 건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종결지은 사건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백 변호사님, 왜 갑자기 이 의뢰를 받으신 거죠? 찬소리가 수도에 도착하면 국정원의 전문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할 거예요. 결과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현재 국내에서 N2X 약물과 관련된 최신 자료는 25년 전 거거든요. 헤이슨과 X03A는 화인과 애닌이 공동 개발한 약물과는 분명히 달라요. 찬소리에게서 단서를 찾는다 해도 앞으로의 그 아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건강검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진우 말이에요. 당시 심소희 사건 현장에서 여진우가 헤이슨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발견했어요. 진단서에는 통상적인 검사가 아닌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만 검사하는 항목이 있었죠. 또 관련 검사 항목은 헤이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리스트엔 없는 항목이에요.
네, 지금 그걸 조사 중이에요. 알다시피 약물 실험은 데이터를 모아야 해요. 실험체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건강검진센터만한 데가 없죠. 헤이슨 건강검진센터가 불법 약물 개발의 일원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의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불법 약물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진우에게서 문제의 헤이슨 보조제를 찾지 못했다? 맞아요. 공식적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진우가 가지고 있던 헤이슨 보조제는 다 정상이었어요. 헤이슨 보조제를 대량으로 사서 분석해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죠.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헤이슨 보조제는 거의 다 올해 새로 생산된 것이지만 이상 반응은 3년 전, 아니 그 전부터 있었어요. 모든 제품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생산한 제품에만 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의 데이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금지 약물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제품의 생산 시기를 역추적할 수도 있어요. 잠깐 뭐 좀 생각했어요. 윤나 씨, 급성 위암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전 정신과 의사지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왜요? 조사와 관련이 있나요? 네, 장태산의 병이 바로 급성 위암이에요. 비서에게 관련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보통 위암에는 급성이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이상한 건 장태산이 발병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게 정상이었다는 점이에요. 그가 건강검진을 받은 곳은 신뢰할 수 있는 시립병원이었어요. 그러나 한 달 뒤 그는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병명은 없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급성 위암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장태산의 병이 외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독극물 투여 같은? 네, 헤이슨이 우리의 주요 조사 대상이긴 하나 유일한 타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독극물 투여를 의심하니 홍하연구소의 화자가 떠오르는군요. 강혁 씨가 지난번 헤이슨 직원으로부터 위암 특효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장태산이 본인의 연구소에 희망을 걸었다면 연구소와 직원들을 모조리 날려버리지 않았겠죠. 연구소를 파괴한 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장태산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려는 사람이요. 전에 찬소리가 공초롱의 집에 남아있는 물증은 자신이 꾸민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빅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것도 경찰의 관심을 끌려는 것일 뿐 추후 계획은 없었다네요. 아직은 추측에 불과해요. 난 장태산을 만나러 병원에 갈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공초롱의 2페이지가 찢겨진 노트를 부서로 보냈어요. 노트 흔적에 대해 감식을 진행하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거예요. 전 건강검진센터의 데이터 흐름을 계속 추적할게요. 강혁 씨, 많이 안 바쁘면 데이터 역추적 좀 도와줄래요? 헤이슨이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준 스마트 밴드가 데이터 수집의 일환이 아닐지 의심돼서요. 그러죠. 마침 시간이 되네요. 너 아니었음 잊을 뻔했네? 왕피루를 조사해봐야겠다. 그 011 화재석 사건에서 돌파구를 찾았어요.
허재석은 실종 전날 이상한 택배를 보냈어요. 발송인은 가짜고 수취인은 그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배송비 결제 계좌가 허재석 명의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 관련 없는 택배 같아 보이죠. 전 이 택배가 허재석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수취인을 조사해 보려 해요. 우리 같이 가요. 택배 하나 조사하는데 백은호 씨 혼자서 충분하지 않나요? 데이터 추적에 일손이 필요해요. 합리적으로 팀을 나눈다면 그녀는 저와 한 팀이 되어야죠. 허재석은 행방불명되었고 수취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위험해지면 어쩌려고요? 누나, 나랑 같이 장태산을 조사해요. 핵심 인물인 장태산의 자백을 끌어내는 게 택배를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첫째, N2X011은 함께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마무리는 확실히 해야죠. 둘째,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국정원 에이스 특수요원의 빅데이터 센터 지원까지 있는데 건강검진센터의 데이터 하나 추적하지 못하면 N2X 조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셋째, 유신우 씨를 제외하면 제 신분보다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마침 나랑 유신우 씨,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출근 시간이죠. 상사이자 파트너로서 전 업무를 지시할 권리가 있어요. 해당 업무 지시에 이의가 없다면 지금 당장 수취인의 집으로 출발하죠. 회의하러 오기 전에 이미 그와 약속을 잡았어요. 저기 먼저 얘기해요. 아까 본부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기분 상하진 않았죠? 일할 때 제가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반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예요? 제가 조사팀에 합류한 시점인 지난해 10월 교수님이 실종됐어요. 당시 조사팀은 교수님과 유신성 씨, 윤노아 씨뿐이었고 수사도 막 시작되었죠. 명확한 단서가 없어서 교수님은 미림 씨의 지하 세력에 잠입해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첩자로서의 심리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윤노아 씨는 이를 반대했죠. 네. 윤노아 씨의 반대로 교수님은 이 계획을 접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던 교수님은 돌연 사라져버렸어요. 실종된 지 48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죠. 교수님은 증발해버린 거예요. 2주 뒤 유신성 씨는 교수님이 보낸 메일을 받았고 그 후의 일은 지난 회의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메일을 보낸 사람이 교수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수님이 유신성 씨를 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이메일 주소뿐이라면 해명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근에 복구된 이메일에선 혼자 와라라는 요구사항까지 명시돼 있었어요. 백은우 씨, 증거는 확실해요. 석찬우 씨가 스승이라고 해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전 변호사이기에 증거를 믿을 뿐입니다. 교수님을 찾아 유신성 씨와 교수님의 실종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해요. 어떻게 알았죠? 법조인들이 흔히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칭찬으로 생각할게요. 스승님과 닮았다는 건 제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죠. 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사무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급적이면 숨겼지만 제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제 어머니가 교수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말이 많다 보니 학교의 몇몇 임직원들만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죠. 어머니조차도 직장에서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들 제 행동이나 말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타고난 신분이 곧 제 입장이라고 단정짓죠. 친척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제가 인맥으로 파트너 변호사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장의 아버지인 게 알려지면 소문은 사실이 되겠죠. 제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숨기면 불필요한 논란은 피할 수 있죠. 고마워요. 당신의 말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군요. 만일 조사 중에 신분이 노출되어 위험에 빠지기라도 하면 제가 대법원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다소 높게 느끼니까요. 그래도 유신성 씨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방심하면 안 돼요. 평소에 이럴 때도 안전에 유의하세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면 전화해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무섭게 혼자 가지 말고. 네,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가 막히네요. 아직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음악 틀 테니 좀 쉬세요. 최근 미림시 경찰은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정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은 물론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북구의 무허가 유흥업소가 이번 안전정비 단속의 중점 대상입니다. 학부모한테 신고가 들어왔나요? 학생들을 데리고 북구에 가는 건 정말 위험해요. 성인도 밤에 북구를 돌아다니다가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구시가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하기 복잡해요. 시민으로서 힘 닿는 데까지 협조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뉴스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요. 안전 정비는 소방 안전이나 근로자 안전을 의미하는 게 아닐 텐데 굳이 경찰이 나설 필요가 있나요? 유흥업소의 잠재적인 불법 행위와 신원 미상의 인구 유동이 경찰의 표적일 거예요. 몇 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땐 천체 사진 작가였죠. 앉으세요. 백은우입니다. 이분은 제 파트너예요. 전에 전화로 연락드렸었죠. 이제야 뵙네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 이렇게까지 예의 갖추지 않으셔도 돼요. 허재석이란 사람이 보낸 택배 때문에 온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냥 드릴 순 없어요. 거래를 하자는 겁니까? 그건 맞지만 돈을 원하거나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살인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 제 동생입니다. 이름은 주가람이고요. 주가람? 외가 쪽 사촌 동생이었나요? 아니면 친가 쪽? 친동생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하셨고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어머니 성이 주씨입니다. 가람이는 미림예술대학 학생이었어요. 저처럼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학과에 진학했죠. 작년 9월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람이가 금지 약물 과다 투여로 서치나이트 바란 술집에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본인이 직접 투여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전 못 믿겠어요. 경찰 조사 결과를 의심하는 이유는 뭐죠? 전 처음부터 가람이가 직접 약물을 투여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가람이와 따로 살고 있었지만 전 그 애를 잘 알아요. 가람이가 모범생은 아니었어도 금지 약물에 손댈 아이는 절대 아니에요. 작년 초 한 파렴치한 남자가 술에 약을 타 가람이에게 마시겠어요. 가람이는 어머니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했죠. 다행히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며칠 후에 퇴원했지만 그 일로 가람이는 곤욕을 치렀어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술집으로 옮겼는데 그런 애가 금지 약물에 손을 대는 것도 모자라 과다 투여라고요? 조민우 씨, 여동생에 대한 믿음은 이해하지만 이걸로 경찰을 의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민우 씨의 진술로 미뤄봤을 때 이 사건에 의문점이 있어요. 경찰이 그 금지 약물의 출처를 조사했었나요? 네. 당시 술집에서 몰래 되팔던 판매책도 잡았어요. 그는 가람이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한사코 부인했지만 경찰이 물건과 돈을 모두 확보했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농축 약물은 일개 판매책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람이는 학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한 거예요. 그런 걸 살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건 직후 술집에 며칠 잠복했는데 역시나 수상한 점이 있더군요. 술집에서 몰래 찍은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보통 사람 같진 않다고 느끼긴 했지만 금지 약물과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 여자가 진범이에요. 천수혜 씨 같군요. 맞아요. 꽤 유명한가 보네요. 아니요, 이름만 알아요. 천수혜는 윌리 금융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거긴 사실 추심업체예요. 전에 맡았던 분쟁권의 의뢰인이 이 여자에게 시달렸었죠. 그녀는 채권자에게서 헐값에 채권을 사들여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추심했어요. 실제 부채와 채권 매입가의 차익이 그녀의 수익원이죠. 천수혜는 단 한 번도 납치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도 어쩔 수 없었고요. (3개월) 전쯤에 경찰이 금지 약물 판매 혐의가 있는 일당을 체포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때 그 영상에 천수혜가 찍혔고요. 영상 출처가 어디든 증거를 잡았으니 됐어요. 천수혜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잡혔던 금지 약물 판매책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가람이는 함부로 금지 약물을 살 애가 아니에요. 천수혜가 술집에서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걸 목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천수혜에게 입막음 당한 거고요. 제가 확인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그곳에 있었어요. 매달 25일에서 30일 천수혜가 출석 도장을 찍는다고 서치나이트 바 DJ가 말했어요.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 정보들을 경찰에 알렸나요? 당연하죠. 영상을 보자마자 경찰에 알렸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묵묵부답이네요. 심지어 천수혜는 금지 약물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어 금방 풀려날 수도 있대요. 이제
더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백 변호사님에 대해 익히 들었어요. 석찬호 변호사님의 제자시라면서요. 석 교수님을 아세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제 친구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소외계층을 돕는 따뜻한 분이시죠. 석 변호사님의 제자이니 가람이의 죽음을 좌시하진 않겠죠. 백 변호사님, 택배를 생각하세요. 저에게도 중요한 택배니 저도 그냥 드릴 순 없다고요. 네, 그럽시다. 내일부터 경찰서에 가서 조사 상황을 파악할게요.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죠. 좋아요. 약속하신 겁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허재석의 택배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시죠. 그리고 택배 물품이 제게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주가람의 오빠가 동생이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자, 이건 당시의 부검 보고서를 비롯한 감식반의 감정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이에요. 전 읽는 속도가 빨라서요. 편한 속도로 읽으세요. 그럴 리가요. 네, 주가람의 몸에서 발견되고 나서야 이 금지 약물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금지 약물은 일반 판매책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현장에서 잡힌 판매책을 의심해보지 않았나요? 의심도 의심이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과 부검 결과가 일치했어요. 나중에는 경찰이 그 판매책 배후 조직도 잡았죠. 그 판매책이 인정만 한다면 모든 증거가 완벽해요. 경찰은 그 판매책의 계좌에서 주가람의 계좌 이체 기록도 찾아냈어요.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관점에서 보면 계좌 이체 기록은 쉽게 위조할 수 있어요. 주가람이 사망한 후 범인은 그녀의 휴대폰과 지문을 이용해 얼마든지 돈을 판매책에게 이체할 수 있죠. 말씀하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증거가 없어요. 부검 결과 손톱이나 뾰족한 물건에 긁힌 상처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어 몸싸움이 있었다고 보긴 힘들어요. 잠깐, 이 사진을 확대해 주세요. 주사기의 상단, 눈금 이쪽을 보세요. 보고서에 이 흔적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찍힌 자국이나 긁힌 자국은 이런 재질의 주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일단 메모해 두세요. 가람이가 누구와 원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아요. 남자친구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세요. 이름은 부민호고요. 미림 이공대학 화학과 학생인데 가람이와 동갑이에요. 그 사고가 있은 후 경찰이 부민호에게도 통지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잘 아시나요?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책벌레였어요. 가람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슬퍼 보였거든요. 둘이 동거하던 집에서 가람이의 유품을 정리할 때도 별다른 물건을 보지 못했어요. 전 가람이를 추억할 수 있도록 유품을 그 친구에게 남겨뒀고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바 호스티스를 했다. 부민호는 그 아르바이트에 대해 별말이 없었나요? 부민호는 가람이가 술집에서 노래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서 가람이도 부민호에게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고 당일 저녁 부민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서티나이트 바에는 안 갔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가람이가 서티나이트 바에서 일했다는 걸 알았다고. 다른 지역 출신이라 북구에 거의 가본 적이 없대요. 했었죠. 주가람은 예쁘고 말도 잘해 손님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매상도 많이 올려줬죠. 바주인도 주가람을 좋게 봤고요. 그녀의 친구들은 주가람은 기숙사에 살지 않는 데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주가람은 즐겁게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화장실에 갔는데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손님이 주가람을 찾아 나섰고 죽어있는 그녀를 발견했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이었어요. 주가람의 남자친구 부민호는요? 둘의 관계는 어땠나요? 부민호를 의심하고 계시나요? 조사의 일환일 뿐입니다. 천수회의 금지 약물 판매 현장을 목격했을 거란 가설보단 주변인이 이익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특히 바 호스티스는 이성과의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워요. 부민호는 타지 출신으로 대학 때문에 미림시로 오게 되었어요. 둘은 고등학교 시절 인터넷에서 만나 사귀게 됐는데 미림 이공대학에 입학한 것도 주가람 때문이에요. 여기에 부민호의 연락처와 주소가 있으니 직접 찾아가 보세요.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주가람에게 생일 선물을 줄 정도니 둘 사이의 관계는 문제 없었을 겁니다. 엄 반장님, 천수회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천수에는 유력 용의자이니 그녀를 만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백 변호사님이 천수의 연루 여부를 알아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천수에는 불법 약물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약물의 공급원이 해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해보니 시간과 인력 소모가 심하더군요. 3개월이나 구금했는데도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천수회를 석방해야 해요. 천수회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구금 연장을 신청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도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쪽에서 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바델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천수회와 오랫동안 일해온 다른 지역 변호사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를 시작하죠.
면회 신청 소식 기다릴게요.